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나라 실패한 디레버리징 정책, 달러 1700에서 2500을 가는 전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제가 달러를 분석한 지점이 1200원대 중반인데 현재 1348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봉 캔들 흐름부터 이 월봉 캔들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달러 1700, 2500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있어요. 금, 증시, 코인 현재 함께 상승 중인데 자,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이유들 그리고 디커플링이 발생된 시기까지 함께 유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이 달러가 버티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부동산 PF 부분과 이 가계부채, 이 부실 금융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 위기 사태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추가적인 소식에 따르면 부동산 PF 부분과 자영업 부분에 40조 원 정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통화량이 굉장히 팽창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추세가 너무나도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강하게 잡혀 있는데 지난번 이 베어 트랩을 만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이 고점 부분까지 현재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이 1349원에 위치해 있어요. 자, 아마 오늘 저녁이나 또는 몇 거래를 봤을 때 이 상단 부분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인 흐름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보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는 한번 1400원 부분까지 터치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조정과 이 매물대 횡보를 거쳐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단이 높게 열려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700에서 이제 2500 전망은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증시와 그리고 금의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연출이 되겠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증시는 그 다음부터 폭락세를 한번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잘 계산을 하면서 진입을 하고 타점을 잡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와 금 같은 경우는 자산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빠른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소통방과 그리고 민첩한 여우기법도 무료로 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와 신용위기는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둔화폭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자, 어느 순간부터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신용 팽창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한미 금리 차는 2%대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이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게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못한 상황에서 돈만 지원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과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금리 경로와 그리고 자산 가격 경로, 신용 경로, 환율과 기대 경로 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해요. 금리가 낮게 되면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겠지만 현재는 경기가 하강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라서 기업도 많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가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부동산은 이 금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죠.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침체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물가 상승의 둔화폭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고 자, 아직 미국에서 금리 인하 올해 6월에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금리 인하 될 것으로 보여지겠는데요. 지난 2월 하는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며 물가 수준이 목표인 2%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음 이전 3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하는 부총재가 미국 연준이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경우에 외환 부분에서 안정화를 그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한은에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외환 부분이 안정화를 그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자, 사실 이 미국도 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금리 인하가 물가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기보다는 부실에 대한 우려감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달러 환율에 하락이 발생된다기보다는 자, 오히려 상승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갖고 절대 이 환율이 안정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이렇게 2%대인데 현재는 물가 상승의 둔화폭이 좀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3%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화량의 풀림에 따라서 이게 물가 상승률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PF 위기도 정부의 정책으로 이 부채 위기가 한시적 연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PF 대출은 169조에 육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 가운데 이 통화량만 증가하고 있는 정책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신뢰 저하로 인해서 달러의 환율이 우상향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규모의 정책 자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PF 사업장에 9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본질은 그거예요. 이제 위기를 뭘로 막고 있다? 돈으로 막고 있다. 근데 돈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증시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현재 이 위기를 돈으로 막고 있고, 그래서 증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렇게 위기가 터지기 이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증시가 한번 크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이런 식의 전개 양상이 이번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결국에 이 위기라는 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돈으로 막고 있지만 결국에 이 GDP에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이 세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위기는 일시적으로 막고 있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부채는 팽창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따라서 한번 발생이 된다. 그래서 달러는 우상향을 그리다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어느 순간 급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도 한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한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불장이다, 위기는 없다는 소리가 나올 때 이렇게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과거와 같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고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